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새해 선물을 교환했다고 현지 시간 30일 밝혔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신홍철 주 러시아 북한 대사를 통해 김여정의 새해 선물을 전달받았으며 답례로 김여정의 초상화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 니카스 사브로노프가 하룻밤 사이에 김여정의 초상화를 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초상화와 함께 신대사가 선물을 전달하는 영상과 김여정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대형 꽃병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네, 올해 북중러 정상이 중국 테난먼 막루에 함께 오른 건 미국과 서방을 향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북중러 공조가 군사적 연대 신호로 읽히면서 동아시아 안보 지형의 긴장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지난 9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테난먼 막루에 함께 올랐습니다. 한 달 뒤 북한 열병식에서도 삼국 공조는 재확인됐습니다. 미국과 서방의 압박에 대응해 결집하는 모양새인데 이른바 반서방 연대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今年以来呢，中俄关系锚定更高水平、更高质量发展目标，在风高浪急的外部环境中笃定前行。 미국과 관세 기술 갈등을 겪는 중국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묵살하며 제재의 뒷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병력과 포탄을 지원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를 형제적 지원이라며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일본의 대만 개입 발언 이후에는 중러 전략 폭격기가 공동 비행에 나서며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견제 신호도 보냈습니다. 중국은 최근 공식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삭제하며 대북 접근 방식의 변화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며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中方在半岛问题上的立场和政策保持连续性、稳定性。对有关发射活动，我们没有新的评论。 대만을 핵심 이익으로 규정한 중국은 나토의 아시아 확장과 일본이 거론하는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도 반대 입장입니다. 북중러 홍조가 군사격으로 가시화될 경우 동아시아 안보 지형은 한미일 구도와 맞물려 구조적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동맹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늘 발송한 새해 축전에서 푸틴 대통령을 친애하는 나의 동지로 호칭하며 북러 관계에 대해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가장 진실한 동맹관계로 더욱 다져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누구도 공고히 결합된 두 나라 인민의 관계와 양국 인민의 단결을 깨뜨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축전은 지난 18일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 대한 답신 성격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에도 미사일과 포탄 생산을 늘리라고 지시하고 신규 군수공장 설립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수출을 비롯해 최근의 군사 행보가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 군수공장들을 지도하며 미사일과 포탄 생산 능력 확대를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망적인 국가 미사일 및 포병 무력 운용 수요에 맞게 생산 능력을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제공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계열의 생산 공장을 공개했는데 이와 함께 전망적 수요를 언급한 것은 러시아의 수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른바 서울 불바다를 위협할 때 거론하는 240mm 방사포 포탄 공장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공장 설립 등 군수 공장 현대화 계획을 예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초 9차 당대회에서 새롭게 제시될 현대화와 생산 계획 목표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당대회 때 제출될 군수공장 현대화 계획 문건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북한은 하루 전 미국 핵잠수함 그린빌의 부산 입항을 비판하며 건조 중인 8,700톤급 전략 핵잠수함 선체 전체를 공개하고 신형 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연일 군사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국방 분야 성과를 과시하고 핵능력 고도화 및 국방력 강화를 정당화하는,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우리 핵잠 건조 추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헌법절을 하루 앞두고 2022년 제정된 핵무력법을 대외에 새삼 강조하기도 했는데 미국을 상대로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북한은 성탄절에 맞춰 건조 중인 핵 잠수함 모습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과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관측도 있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방력 발전 성과를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잠수함 건조 현장 시찰 소식을 보도하며 외관이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핵잠수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력 발전 5대 중점 과업의 하나인 핵전략 공격 잠수함 건조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2021년 1월 밝힌 5대 중점 과업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5,000km 사정권 내 명중률 제고,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무기 보유 등입니다. 북한은 그해 9월부터 시작해 올해 10월까지 여러 차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며 완성도를 높여왔습니다. 또 각종 ICBM을 거듭 발사하며 명중률 제고를 시도했고 핵무인 수중 공격정 개발에도 성공해 수중발사 핵무기 보유 목표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고체연료 ICBM 개발은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화성 19형 시험 발사가 이뤄진 데 이어 올해 10월 열병식에서는 차세대 ICBM 화성 20형까지 등장한 겁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략 핵무기 체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20형 종대가 영찬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건조 중인 핵잠수함 모습을 공개한 것은 지난 당대회에서 제시한 5대 핵심 과제를 거의 완수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핵잠수함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만큼 내년 초로 예정된 9차 당대회에서는 핵잠수함 추가 건조와 실전 배치 등을 중요 과제로 내세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북한이 자신들이 건조하고 있는 핵 잠수함의 전체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의 핵잠 도입 계획에 대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어제는 북한판 사드로 보이는 신형 장거리 대공미사일 시험 발사도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딸 주혜와 함께 거대한 잠수함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잠수함 중앙부에선 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만족스러운 듯 활짝 웃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8,700톤급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술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 유도탄이 실린 전략 핵 잠수함으로 한미가 추진하는 핵잠수함과 달리 공격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자신들의 핵잠수함 등 핵무력은 핵방패라며 핵무력으로 안전을 보장하려는 당과 정부의 결심은 불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며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핵잠수함 건조의 핵심은 소형 원자로 개발 능력인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이 기술을 얻었거나 원자로를 제공받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속도가 좀 붙은 것이 아닌가. 한미 전력에 대해서 언제든지 대응 보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같은 날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를 내고 미 해군 핵잠인 그린빌함의 부산 입항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전날 북한은 신형 고공 장거리 대공미사일 시험 발사도 단행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사드와 유사한 미사일 체계로 보이는데 조선중앙통신은 이 미사일들이 200km 개선의 목표를 명중해 소멸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해 대비했으며 전날 오후 5시쯤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발사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민아입니다.